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지난번에 그 시황을 오랜만에 해서 했었는데 약간의 좀 뭐 문의가 좀 더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금 보고 있는 코스피 화면처럼 어떤 변곡점이라든지 이런 변곡점, 지금은 어떤 변곡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이런 변곡점 언저리에서의 시황 어떤 유튜브 방송은 서로에게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뺏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오늘 좀 하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방송을 했을 때 코스피가 한 2500 정도까지, 2500 언저리까지도 뭐 하락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드렸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ISM 제조지수가 이미 확장된 지 오래돼서 주가도 멀리 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장에 조정이 들어오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만 경기선행지수와 ISM 제조지수가 이제 확장 국면 초기에 들어설 때,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을 만들었지만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때의 조정은 보통 10% 내외가 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10% 아래면 한 2,50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빠졌던 어떤 하락만큼 여기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자주 보는 거는 이겁니다. 저는 그 지수의 어떤 바닥을 볼 때는 사실 이 예상이라는 게 틀리는 걸 가정하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뭐 PBR 지표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바닥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거래량, 그러니까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과거의 어떤 평균은 포드로 봤을 때 평균은 지금 보면 0.93 정도인데요. 이 최근에 이 0.93에 이렇게 맞고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과거에는 한 0.8배 조금 넘는 정도에서 또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요 당시 때가 아까 한 0.8배 조금 요 언저리이었습니다. 요렇게가.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요 언저리, 그러니까 요때처럼 0.8배를 확 깨고 내려가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코스피는 0.8배 언저리에서 사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많았거든요. 보면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근데 요번에 0.8배가 혹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걸 계산해 보면 0.8배는 한 2,500에서 한 2,550 정도의 어떤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584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디까지 코스피가 보이냐면 여기가 여기가 2,550, 2,500 뭐 이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어 보면 한 요 언저리에 들어오면 과거에 좀 의미 있는 곳과 좀 맞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500도 합리적인 숫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구두 개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환율의 구두 개입이 있었을 때의 어떤 과거의 어떤 위치가 여기였었습니다. 9월 달. 22년 9월 뭐 10 며칠이었나요? 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 안 나. 하여튼 9월 언저리 요때였거든요. 요때에 어떤 환율의 어떤 구두 개입이 있었고 어제 환율의 어떤 구두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2,500까지도 안 갈 수도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한 2,500도 열려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고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위에 상단인 1배 PBR 포워드의 한 배 정도 위치를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황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라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조정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 추종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평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면서 그죠? 이렇게 확 펼쳐져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올라갈 때 이런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이런 쫙 우상향하는 구간에서 단기 주가를 그려보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장기 추세는 우상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려가는 요런 구간에서 저는 보통 요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을 좋아하고 돌파 매매는 이 어떤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이런 뭐 방법이 있죠. 근데 저는 돌파 매매보다는 이런 눌림목에서 이런 매매를 좋아하는데 이것처럼 지금의 시장도 약간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이 한 배 구간을 갈 것인데 이 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조정에서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다가오는 구간에서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에서 좀 의미 있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때 중요한 반등의 거래량은 여기였었고 여기에서는 여기였었거든요. 과거의 어떤 일정 부분의 평균 거래량을 넘는 주가 상승 거래량이 같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그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 가격이 만약에 2,500 요 언저리에서 멈추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반등을 한다면 추세 추종을 위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담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의 어떤 종목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업종은 여기 보면은 1분기 증가율인데요. 업종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최근에 보면 요 반도체, 조선, 유틸, 해운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습니다. 인터넷 광고까지도 그렇죠. 요 광고까지 이렇게 보면은 의미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추세 추종하면서 6종목을 현재 매매하고 아직 손절이라든지 매도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뭐 반도체, 조선, 해운 쪽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산다면 사실 6개까지 종목을 매도 없이 계속 보유하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종목을 한 번에 사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산다면 인터넷 광고 쪽과 엔터 쪽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저번에 어떤 회원분께서 저희가 그 추세 추종 관련해서 1억으로 회원분들과 같이 한번 블로그 회원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유한타 회원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아직 같이 투자하는 쪽인데 이쪽 사람도 있다는 걸 뭐 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가 여러 계좌 중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가치 투자로서 지금 괜찮은 종목들이 세 종목이 보였습니다. CJ제일제당이 있었고요. 그다음 풀무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호텔신라 얘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가치주라고 해서 무조건 차트가 무관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차트보다는 어떤 실적을 조금 더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가 무관하다는 게 아닙니다. 차트도 보지만 실적이 조금 더 포커스가 실적과 어떤 가치 평가가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했을 때 CJ제일제당과 풀무원 호텔신라 이런 애들이 있었고, 얘네들의 핵심은 가치주잖아요. 가치주라는 것은 일단 흔히 말하는 뭐 싼다라는 가치주의 개념도 있겠죠. 일단 지금 자리가 싸야 되니까.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적이 성장할 거냐라는 내용도 있어야 되거든요. 싸기만 하면 계속 빠지고 가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의미는 뭐냐면 좋은 실적인데 싼 애들, 그리고 지금 싸지만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애들로 담았을 때 CJ제일제당, 풀무원 호텔신라가 저는 좀 좋아 보였다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 추세 추종할 때 어떤 원칙으로 좀 하는지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